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벨 디언 리버 운정 신도시 청약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주택자분들 또 실거주를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파주 운정 집어넣으셨던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떨어지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그렇게 심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기회가 왔고, 요 청약 절대 제가 봤을 때 놓치시면 안 되고, 이제 운정 3지구의 핵심 입지에 몇 안 되는 중요한 청약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고요.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벨 디언 리버. 네. 사실 오늘 영상에서 리버 쪽은 별로 이렇게 언급을 안 할 거고요. 뭐 제 추천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확실한 청약들, 정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안전마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청약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버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옆에 뭐 롯데 세븐 페스타라든지 메디컵 클러스터 당연히 좋죠. 그리고 A23 중흥, 그 다음에 금강 펜트리움으로 이어지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운정지구의 운정 신도시의 메인 도로가 되는 그 도로를 끼고 있다는 걸로 봤을 때 리버가 나쁘지 않은데, 뭐 가장 결정적으로 조금 GTX 역하고 거리가 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는 안 하는데 운정 3지구 좌측편에 이제 중흥이라든지 대방, 그 다음에 대림, 그 다음에 금강, 여기 아파트들의 특징이 이제 저층이에요. 저층. 그래서 물론 저층이 난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파트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층수에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우선 가장 결정적으로 GTX 역이 멀기 때문에 리버가 나쁜 단지는 아닙니다. 나쁜 단지는 제가 봤을 때 아니고 가격도 나쁘지는 않은데, D1에 비해서 안전마진이라든지 또 단지가 뿜어내는 웅장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9층, 물론 이번에 D1이 이렇게 29층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지 내가 좀 뿜어나오는 아우라, 이런 것들이 가격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D1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난 리버라도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말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D1을 중점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청약이 나왔을 때 리버가 나왔으면 제가 리버도 강력하게 추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인 거를 인지를 하면은 정말 확실한 물건, 우리가 정말 안전적으로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에 집중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저희 채널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정말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가지는 정말 청약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한 번의 기회를 잘 쓰실 수 있도록 추천해드린 채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D1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가 길었는데요. 네. 사업 개요부터 보시면 D1 위주로 보겠습니다. D1 499세대. 네, 세대수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당연히 아쉽지만 지금 운정 3지구에 자이라든지 여기 위치를 빼면은 제가 봤을 땐 여기 위치가 제일 좋지 않는가. 자이는 여러분들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운정 박살 나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나는 자의 기다려서 여기 안 해. 이거는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넣고 만약에 안 되시면은 자의를 넣으시는 게 방법이시지, 자의만 난 노린다라는 거는 너무 좀 위험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요. 규모 28층. 네. 이게 보시면 여기 조금 낮아요. 여기 지금 15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층수가 아쉽지만, 요 D1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층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단지가 웅장하게 보일 거고요. 또 여기 청년두천공원, 요 수변공원을 이제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그 남서향을 보이는 이 동들, 이 라인은 조금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지가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GTX역까지의 거리도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매한 거 사실입니다. 애매한 거 사실이지만, 평소에는 이제 GTX역까지 이제 걸어 다니시기만 하기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GTX역까지 접근하실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접근이 불가능할 때도 최악의 상황에서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D1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단지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죠. 네. 입지 환경. 네. 여기는 이제 GTX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GTX 하나. 네. 왜냐면 여기가 뭐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또 뭐 상업지구라든지 여기에도 좀 벗어나 있고, 물론 뭐 여기 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 가깝고, 또 여기 바로 옆에가 이제 롯데 세븐페스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높게 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단지는 아니다. 그런 단지는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GTX역으로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중점이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D1 제가 요거 추천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딴 거 보실 필요 없고, GTX A를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BTX 뭐 BC 뭐 얘기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어요. 이게 착공까지가 굉장히 그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근데 이 GTX A는 뭐 어찌됐든 지금 굴을 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눈앞에 이제 다가올 단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GTX A의 단지들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이번에 또 파주가 조정지역에 세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단지는 물론 이게 그 실거주 3년에 전매 제한 6년에 걸려있기 때문에 실주가 반드시 필요한 단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나는 파주에 연고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파주에 가서 좀 사세요. 네. 아니 내가 그 회사가 어딘데 거기 어떻게 사냐. 여러분들 그 회사 다니시는 것보다 이거의 마진이 더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거주만 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포기하신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땐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행동이시다라고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단지는 내가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 농물 나오는 단지도 아닌 거잖아요. 정말 쾌적한 신축 단지에, 또 지금 요 경남 아노스빌이 입주할 때쯤 되면은 이 운정 3지구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제 다가가게 됩니다. 물론 뭐 한참 공사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중흥, 대방, 뭐 대림 거기 정말 횡하거든요. 횡하고 지금 뭐 한참 내내 공사 중인데,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또 여기 지금 D1 같은 경우에는 건너가면은 바로 이제 그 교화예요. 교화의 인프라들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힐스테이트나 이제 휴먼시아 단지들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뭐 몸테크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뭐 부담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D1 같은 경우에는 GTX 운정역 하나 믿고 간다. 거의 900m 차이 나는데 이게 무슨 이거 하나 믿고 가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자이를 빼고 나머지 단지도 다 청약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라도 잡으셔야 돼요.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고요. 배치도 이게 방향이 이게 조금 보기가 어려우신데 이쪽이 이 아래쪽이 이 SS 요 남쪽이 이제 DTX역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단지의 가장 큰 그 장점은 이 왼편에 이 30m 도로 건너편에 청령두천 공원, 네, 수변공원이 이제 조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일 로얄동은 제가 봤을 땐 204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3동, 202동, 201동 요렇게 그 람서 라인 쪽, 1, 2 라인 쪽 요쪽이 이제 그 공원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로얄동이냐 아니냐가 나눠질 거고 204동에 지금 그 40평대죠. 40평대 1, 2 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형평이라는 그 프리미엄과 그 다음에 청령두천공원까지 뷰를 보고 그 다음에 DTX역까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204동이 가장 메인 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대형평의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형평의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요 뷰, 남서향의 뷰와 그 다음에 GTX역이 얼마나 가까우느냐 요 아파트의 그 프리미엄은 그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층수 제가 뭐 항상 29층을 강조를 드리는데 29층에는 조금 못합니다. 29층에 조금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웅장한 단지가 구성될 것 같고 확실히 리버 단지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단지가 구성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리버 같은 경우는 5구 사이즈가 있죠. 5구 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리버보다는 D1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 물론 뭐 D1과 리버를 동시에 다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분위기인 즉슨 좀 D1에 집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주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조금 더 멋있게 못 만들어주나? 네, 아노스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천을 끼고서는 이렇게 웅장하게 단지 배치되어 있는 거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왼쪽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그 제2자유로에서 이어지는 그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그 아이파크 그 메인 도로하고는 다른 도로죠.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조금 시끄럽긴 한데 여기는 좀 조용한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멘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옆에만 바로 건너가면 이제 또 교화지구이기 때문에 또 교화의 인프라를 이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사시는데 전혀 불편함은 크게 없으실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면 보겠습니다. 네, 84A 볼게요. 84A 우선 3베이 구조죠. 3베이 마통풍 구조에서 나쁜 구조는 아닙니다. 나쁜 구조는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쉽고 거실을 굳이 이렇게 크게 뺄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침실2도 너무 커요. 이게 침실2도 너무 크고 그리고 침실3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큽니다. 나쁜 구조는 아니에요. 나쁜 구조. 요런 구조 이제 아무래도 대방건설이나 이지더원 이게 이런 구조 잘 만들긴 하는데 뭐 84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4베이 이제 판사형 구조를 좀 꿈꾸는데 그런 구조는 좀 아닌 건 좀 아쉽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건 이 주방이 좀 많이 조그만 것 같아요. 이 침실 3를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나. 왜냐면 이건 북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은 아무래도 선호가 떨어지는데 그리고 뭐 만약에 거실을 이렇게 넓게 빼고 싶었으면 이렇게 방을 두 개로 나눠서 여기를 뭐 거실을 틀 수 있게 옵션을 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구조가 나쁘진 않습니다. 구조가 나쁘진 않지만 조금 아쉽기는 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방 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방 크기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좀 없고 하나의 방이 더 있는 게 좋은데 어찌됐든 나쁜 구조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침실 원도 여기 이제 옵션을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드레스룸을 어떻게 꾸미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부 역시도 이렇게 방향이 원래 사실 여기 이쪽 방향으로 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침대를 이쪽으로 놓기 때문에 이게 뭐 습기라든지 이쪽으로 바로 나오면 이게 불편한데, 이쪽 방향으로 놓으면 좋은데, 여기 이제 드레스룸 옵션을 어떻게 넣느냐를 이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방향 이쪽으로 냈는데요.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게 왜 제가 잘 아쉽냐고 얘기를 드릴 수 있냐면, 저희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서 알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뭐 현관 창고 있고요, 팬트리 크게 있고, 그 다음에 거실 넓게 빠진 걸 뭐 여기 이렇게 소파 놓고 이렇게 TV 달면 굉장히 넓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집이 넓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방 하나가 없는 거, 그리고 요 침실 3의 공간을 조금 넓게 빼는 바람에 주방의 공간을 조금 많이 포기한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지만, 하지만 뭐 전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B형도 나쁘지 않습니다. B형도 A형이랑 똑같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침실 2, 침실 3, 그런 침실월이 조금 너무 크고 거실도 너무 크다. 그래서 여기에 가벽을 하나 둬서 이제 거실을 넓게 쓰고 싶은 분들은 트고, 여기 방을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뭐 침실 4도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지만, 하지만 뭐 3베이 마통풍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거나,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건설사한테 요청하는 것보다는 개별로 하는 게 좀 더 저렴하기는 해요. 물론 AS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긴 하는데, 저라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구조 나쁘지 않고요. 40평대, 네, 40평대. 요거 이제 4베이죠, 4베이. 그리고 요거는 정말 좀 넓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넓을 것 같고, 정말 좀, 우리가 지금 40평대가 지금 제일 앞동에 2동에 배치를 했고, 특히나 지금 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남서향으로 빼면은 청룡 두천묘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평형의 요 라인이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구조 나쁘지 않다. 구조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침실 규모도 잘 뺀 것 같아요. 침실 규모도 잘 뺐고, 요것도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침실푸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주방이 또 한 번 또 손해를 봤다. 하지만 구조 나쁘지 않고 너무 좋다. 그리고 요 평형이 제가 봤을 때는 인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버 잠깐 보면 리버 5구 사이즈인데요. 5구 사이즈도 아주 구조 잘 뽑았습니다. 5구 사이즈로 구조 잘 뽑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방들의 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굳이 방들 이렇게 크게 뺄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 들지만, 5구 사이즈 치고는 뭐 사이즈 나쁘지 않고, 5구B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D1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히 넘어가고요. 네. 구조는 하나도 못난이 구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별공급, 네. 우선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하시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 상세 내용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지금 리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애 최초 1인 가구도 가능하죠. 5 사이즈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D1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의 1인 가구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 특별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우선은 특공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급도 넣으실 수 있고 특별 공급도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갖춰진 분들은 무조건 하나는 넣고 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고급 보겠습니다. 일반 고급. 네. 우선은 지금 8호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 40에 추첨 60이다. 그래서 추첨제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40평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호 사이즈가 넘어가죠. 그래서 추첨제가 100% 적용된다.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요 100% 적용되는 요 추첨제 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단지 배치 구성이라든지 평형 구성을 봤을 때 40평대가 가장 그 경쟁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첨제 100%긴 하지만 내가 가점이 낮다고 해서 여기를 노리시는 게 뭐 정말 전략적인 행동은 아니다. 물론 뭐 당연히 추첨제 100%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숫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경쟁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추첨으로 당첨되는 분들이 숫자는 많은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확률에 도전하고 싶다면 뭐 도전하시는 거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85 이하에서도 추첨대가 60%나 되기 때문에 뭐 굳이 꼭 나는 가점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추첨 40평대로 간다 라는 전략은 굳이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동배치를, 그러니까 동이 차라리 맨 뒷동이라든지 청년 두천뷰가 안 나오는 동에 40평대를 넣었으면 뭐 그 전략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40평대를 가장 좋은 동 두 동을 배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가장 높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주요건 지금 파주시 1년 이상 30% 먼저 추첨을 합니다. 30% 먼저 추첨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졌다 그러면 경기도 6개월 이상. 그래서 여기는 파주시 플러스 경기도입니다. 파주시 플러스 경기도에서 20% 추첨하고요. 마지막 수도권 파주시 플러스 경기도 플러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마지막 50% 돌린다. 결국 파주시에 사시는 분들은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당첨 확률이 당연히 높을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확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추첨제의 경우 75%를 먼저 무주택한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5%를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 1주택자한테 이제 공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무주택하고 1주택 처분 조건이 모두 그 숫자가 100%가 넘어가면은 다주택자들은 기회가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추첨제가 과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해요. 왜냐면은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점이 낮은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선택할 확률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지금 40평대가 뭐 분양가가 말도 안 되게 비싸거나 아니면 구조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동배치가 이상하거나 했을 때는 뭐 무주택자 1주택 처분 조건 미달이 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단지는 제일 좋은 단지에 제일 좋은 동에 그 40평대를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운에 맡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 그래서 나는 다주택자인데 추첨제 100%를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청약통장에 이제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0만원 아니면 300만원이죠. 네, 파주시에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 부분들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개인의 점수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 보겠습니다. 우선은 14일 저번주 금요일날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특별공고 1순위 청약 25일, 2순위 청약 26일인데 2순위 청약 절대 없습니다. 네,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 같은 거 봤을 때 예전에는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막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2순위 절대 없다. 그래서 1순위에 무조건 끝날 거고, 그 다음에 D1과 리버가 이제 당첨일이 다르죠. 그래서 요게 중복 청약이 되는 겁니다. 중복 청약. 대신 D1에 당첨되시는 분들은 리버는 당첨 안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리버에 좀 빈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리버가 GTX역과의 거리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긴 좀 그렇고, 내가 뭐 다주택자다
그리고 좀 투자로 접근한다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기회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D1이 당첨되고 리버를 포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굉장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빈틈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단 계약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D1 위주로 보시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가 아무래도 특공에선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급, 네, 요거는 이제 공공 분양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급의 이제 숫자가 또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나 노부모 분양가 꽤 없기 때문에 일반 공급에서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추천 100%다. 그래서 여기에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01 사이즈의 경쟁이 가장 심할 거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어디에 선택하느냐. 그리고 여기는 84A나 84B나 이제 구조적인 차이가 크게 없죠. 그래서 어디가 구멍일 것이다 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잘 나왔고, 그리고 D1 같은 경우에는 거리적 이점도 있기 때문에 경쟁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보겠습니다. 가격. 우선 가격은 우선 4억 5천, 네, 84A 4억 5천, 그 다음에 84B 4억 5,800, 그 다음에 101 사이즈 5억 4,500 정도에 지금 나왔고, 여기는 이제 그 조정지역이 이번에 해제가 됐죠. 그래서 중도금 60%는 다 중도금 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계약금 10%와 이제 잔금이 있으시면은 입주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잔금 시에도 아무래도 KB 시세가 당연히 새로 잡힐 거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계약금 10% 들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격이죠. 이제 가격을 보면 지금 우리 단지가 여기인데, GTX역까지는 직선상으로 950m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요 거리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걸어 다닐 수도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보를 항상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빨리 출근했는데 택시가 안 잡히거나 버스가 다 지나갔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리고 눈이 많이 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걸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D1 같은 경우에는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가치가 있는 거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선 이 단지랑 가장 비교가 되는 건 이제 힐스테이트 운전일 거예요. 네. 힐스테이트 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마지막 거래가 6억 7,500, 거의 한 9억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지금 우리 경남 한호스베 같은 경우에는 84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5,400, 여기에다 확장비 1,000만원만 4억 6천인데 결국 한 1억 2천만원 정도의 시세 마진이 있다. 4억 6천이면 2억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2억 가까이 되는 시세 마진이 있고, 물론 시세가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청약이란 제도를 이용하는 거 보면 안전 마진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억을 가까이 떨어질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청약이 당첨됨으로써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18년식의 이제 힐스테이트 운정인데, 지금 우리 경남 마너스베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7년 차이가 나는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남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현혹해서 안 넣게 하고 본인이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시세를 믿으세요. 보이는 시세를 믿으시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숫자만 믿으시면 됩니다. 숫자만. 그 다음에 이제 101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101 타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 좀 비교가 좀 그렇긴 해요. 11억 정도.
물론 요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부터 정말 가깝고 초등학교도 끼고 있는 아파트고 대단지 아파트고 뭐 아이파크가 물론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1군 브랜드이기 때문에 요거랑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11억대 5억 6천 5억 7천이다 이거는 뭐 확실한 안전마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요거 지금 그 길 건너에 LH 산내 3단지가 있습니다. 요거 뭐 주공이고 14년식이긴 한데 40평이 지금 6억 6천 5백에 마지막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요거 이제 11월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호가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5억 7천까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 이번에 그 경남 아너스빌이 지금 4억 6천에 거래가 그 분양가가 나왔다는 얘기면 결국에는 2013년식의 LH와 결국에는 경남 아너스빌 신축의 가격이 똑같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안전마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파크 11억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1 타입의 가장 경쟁이 심할 것이고, 이제 이거는 내 개인의 선택입니다. 나는 추천 100%. 어찌됐든 추천으로 뽑는 세대수가 많으니 난 거기에 한번 배팅을 걸어보겠다 하신 분들은 101 타입, 특히나 동호수 배치가 가장 좋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으신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뭐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개인의 자금 사정, 그 다음에 청약 전략에 따라서 뭐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84A, 84B, 101 타입 모두 다 무조건 1순위에서 완판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비. 요 발코니 확장비 좀 아름다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요런 확장비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842 860이고요. 101 사이즈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혀 부담되지 않은 발코니 확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또 뭐 떠들다 보면 한 30분 떠들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 파주 운전 경남 아너스빌 디언 리버 분석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이럴 때 청약을 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영상 청약 많이 넣으셨지만 다 떨어지셨으니까 지금 이걸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물론 뭐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D1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TX-A는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GTX-A가 실제 개통이 되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거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 가격과 경험하고 나서의 가격은 저는 큰 차이를 보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도시 깔끔한 인프라의 신축 아파트, 그리고 D1 같은 경우에는 일부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령 투천 뷰까지 이런 것까지 누릴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형에 대한 그 선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한동안 중소형만 공급을 했기 때문에 대형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운정3지구 지금 그 대방, 대림, 그 다음에 중흥 S클래스 모두 다 소형 단지들밖에 없어요. 중형 단지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여러분들 그 미래가치를 꼭 유념하셔가지고 이번에 경남 아너스빌 D1 꼭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제가 추천하는 확실한 단지들, 저는 1순위에 완판 안 나는 단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에도 계속적으로 추천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심성의껏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